안녕하세요. 이번 비만 예방 교육을 함께할 보건교사 김세원 선생님입니다. 비만 예방 교육 6차 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배운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고 지속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전 차시를 통해 행동수정요법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친숙해졌나요? 보건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의 비만 유발 행동들을 비만 예방 행동으로 변화시켜 봅시다. 먼저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비만 예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제 요인을 찾아 수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즉 행동수정요법인데요. 행동수정요법의 3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자기 관찰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 행동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자극 조절 단계로서 문제 행동을 수정할 방법들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보상 단계로 성공에 대해 보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행동들을 지속해 나갈 힘을 얻는 단계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이 3단계를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비만 예방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동기 유발이라고도 하는데요. 의미를 부여할 때 행동은 가치 있어지고 지속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왜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 시작의 의미를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체지방에 대한 도전, 그리고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잔소리꾼이 되기 위해서 비만 예방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시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창시절 이후 스스로 운동해본 기억이 거의 없을 만큼 비만 예방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이런 선생님도 3개월 이상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개인 SNS를 활용해서 운동 일기를 작성하였어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몰랐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하다 보니 운동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운동을 나가면 풍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이러한 취미와 비만 예방 행동들을 연관시키다 보니 조금 더 행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는데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니 조금 더 욕심이 생기고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진 자원과 방법들을 활용하여 비만 예방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비만 예방 행동을 찾을 수 있다.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옳은 행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함께 학습지를 통해 비만 예방 행동을 찾아보겠습니다. 둘, 행동수정요법을 실천할 수 있다. 알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개별학습지 1을 활용하여 나만의 비만 예방 10개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먼저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게요. 하나, 잠들기 2시간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공복을 유지하여 과다한 위산 분비를 예방하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둘,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운동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셋, 퇴근 직후 20분 동안 절대 침대에 눕지 않겠습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그날의 운동은 어려워지겠죠. 넷, 매일 월요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옷차림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5. 외식을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외식은 고지방 자극적인 식이를 하게 되어 살이 찌는데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시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비만 예방 10계명을 지어봅시다. 개별학습지 1을 참고하여 선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약속했으니 이 내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 활동으로 두세 명씩 짝지어 활동 1에서 작성한 비만 예방 10계명을 서로 검토하고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예시를 보고 참고하세요. 보이는 화면은 앞서 첫 번째 활동에서 선생님이 작성해 본 비만 예방 10계명입니다.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퇴근 직후 30분 동안 침대에 눕지 않기로 시간을 조금 늘렸는데요. 이 시간을 저녁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매일 일요일 아침 체중을 측정하기로 날짜를 수정하였는데요. 월요일에는 선생님은 출근을 준비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주말으로 날짜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짝꿍의 비만 예방 10계명을 함께 보며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시다. 다음으로 바른 습관을 지속하기 위한 비만 예방 계획표를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행동이란 그 행동을 더 바른 행동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강화요법이란 목표에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 긍정적인 행동을 지속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행동과 강화요법을 적용해 봅시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주기로 하였나요? 예시를 보면 장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핸드폰을 바꾸거나 단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짝꿍과 치킨 파티하기 등의 재미있는 답변이 많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비만 예방 계획표를 잘 세워보았나요? 사실 이 활동들은 지난 차시부터 이번 차시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확실히 문제 행동과 수정 행동의 차이가 눈으로 보이죠. 짝꿍과 보상, 시작의 의미 등 오늘 배운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서 꼭 행동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동수정요법의 3단계란 1단계 자기 관찰 단계, 2단계 자극 조절 단계, 3단계 보상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문제 행동을 알아채고 수정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그 행동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탐색한 후에는 자기 관찰을 통해 찾아낸 그 비만의 원인과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맞춤형 비만 예방 행동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표를 선언하면 행동을 지속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긍정적인 보상을 꼭 주어서 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수업 시간에 참고한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우리를 꿈꾸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